기동전사 건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거대 로봇이 등장하는 SF 장르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현실에 없는 여러가지 병기들이 등장합니다. 빔 라이플, 빔 사벨, 메가 입자포 등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병기들이지만 작품을 재미로 올려주는 대표적인 요소들이죠. 건담 시리즈에는 정말 여러가지 병기가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병기는 아마 판넬로 대표되는 올레인지 병기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리즈, 그 중에서도 우주 세계에 등장하는 가상의 병기, 올레인지 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올레인지 공격, 직역하면 전범위 공격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죠. 우주세기 건담 시리즈엔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만능 입자가 등장합니다. 이 미노프스키 입자는 기존의 전파 장비들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무선 통신에 의존하는 기존의 재래식 병기들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모빌스트라는 거대 로봇이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선 통신에 의존하는 병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중 등장하는 모빌스트들은 빔 라이플, 빔 사벨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하며 백병전을 위주로 전투를 펼치죠. 하지만 우주세기 시리즈의 강화인류인 뉴타입은 특수한 정신파를 발산할 수 있고 이 능력을 이용하여 사이코뮤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타입이 발산하는 정신파는 미노프스키 입자가 살포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선 통신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하게 해주죠. 그런 능력을 활용한 병기가 바로 올레인지 병기입니다. 혹은 비투르 병기라고도 하죠. 물론 우주세계에도 미사일은 존재합니다. 다만 기존의 무선 통신을 이용한 유도가 아닌 자체적인 AI가 탑재되어 있는 자폭형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올레인지 병기들은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대부분 원거리 공격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의 공격을 가정해야 하는 우주 공간에서 훌륭한 전과를 세울 수 있었죠. 다만 어디까지나 우주 공간에서의 운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병기이기 때문에 중력권에서의 사용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주세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올레인지 병기는 브라우브로에 탑재된 유선식 메가 입자포입니다. 브라우브로는 최초로 사이코뮤 시스템이 탑재된 기체로 유선식 2연장 메가 입자포를 통한 올레인지 공격이 가능했죠. 지온의 플라나간 기관에서 개발한 뉴타입 전용 기체였지만 컴퓨터의 보정을 통해 올드타입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준 사이코뮤라고 하기도 하죠. 다만 올드타입이 사용할 경우엔 유선으로 조작되는 메가 입자포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4명의 사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유선식 메가 입자포는 전방위로 강한 공격을 가할 수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유선이기 때문에 사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올레인지 병기는 엘메스에 탑재된 비트입니다. 엘메스의 비트는 기존의 유선식 메가 입자포와는 다르게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후에 등장하는 올레인지 병기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원은 무의 일종인 비트에서 따온 것이지만 공식 영어 표기는 BET가 아닌 조각, 파편을 의미하는 BIT입니다. 뉴타입의 정신파를 이용해 조종하는 병기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자체적인 제네레이터가 탑재되어 엄청난 속도와 화력, 긴 가동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네레이터의 탑재는 이 비트들의 크기가 커지는 요인이 되었고 덕분에 비트를 탑재한 엘메스는 85.4m라는 아름다운 크기를 가지게 되었죠. 거기다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사이코뮤 시스템이 탑재되어 기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덕분에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병기는 두문의 메가 입자포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에 벌어진 1년 전쟁의 막바지에 지온은 당시 최강의 모빌스트 지용을 개발하는데요. 뉴타입 전용 기체로 개발되어 브라우브로와 같은 유선식 메가 입자포가 장착되었지만 당시 뉴타입 파일럿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뉴타입으로서의 각성이 애매한 상태였던 샤아가 탑승하게 됩니다. 덕분에 샤아도 매뉴얼을 보며 자신이 조종할 수 있을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무로와의 전투 중 뉴타입 능력을 완전히 각성하며 건담과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었죠. 다만 당시의 아무로는 뉴타입으로서의 능력이 절정에 달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83년에 발발한 데라즈 분쟁에서는 지용에 탑재된 유선식 메가 입자포와 비슷한 유선식 크루함을 장비한 노이에질이 등장하는데요. 유선식 크루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강한 화력을 보여줬지만 크루함의 제어는 컴퓨터의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파일럿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 올드타입인 에나벨 가토가 탑승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선 지용의 그것보단 떨어집니다. 이후 87년에 발발한 그리프스 전역에선 1년 전쟁이 운용되었던 엘메스의 모빌스트 버전 후계기 큐베레이가 등장합니다. 기존 엘메스가 사용하던 비트는 성능은 확실했지만 사이코뮤의 탑재로 인한 기체의 거대화, 자체적인 제네레이터 탑재로 인한 거대한 비트 같은 여러가지 단점들이 존재했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고 큐베레이에 처음으로 탑재된 것이 바로 판넬입니다. 큐베레이 판넬 또한 비트와 마찬가지로 큐베레이에 처음 탑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판넬들이 기준이 되는데요. 먼저 어원부터가 깔때기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영어로 깔때기라는 뜻의 펀넬에서 따온 것이고 기존 비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제네레이터를 생략하여 소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레이터가 탑재된 병기는 비트, 없다면 판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코뮤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모빌스트에도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비트와는 달리 민첩한 3차원 기동을 보여줍니다. 우스꽝스러운 헬멧이 필요 없어진 건 덤이죠. 유선 병기들에 비해 사거리는 길어졌지만 사이코뮤의 소형화로 인해 조작 유효거리가 짧아졌고 몇백 킬로미터에 달했던 엘메스에 비해 100km도 안 되는 유효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네레이터가 생략됨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필요했고 화력도 비트에 비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만칸의 뛰어난 뉴타임 능력과 소형화된 무선 올레인지 공격은 혁명에 가까운 전과를 세웠고 더블 제타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판넬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큐베레이는 양산형 시작기인 큐베레이 마크2를 거쳐 양산형 큐베레이로 양산됩니다. 비슷한 시점에 등장한 사이코 건담 마크2는 리플렉터 비트라는 특이한 비트를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적의 빔 공격을 왜곡하여 반사시키거나 자신이 발사한 빔을 반사시켜 공격하는 등 기존 비트와는 다른 특이한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큐베레이 마크2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게마르크 또한 특이한 판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달린 거대한 마더 판넬에서 각각 14개의 소형 판넬들이 사출되는 형식이었죠. 이후 판넬 기술은 네오지온의 결전병기 퀸 만사를 기점으로 절정을 찍게 됩니다. 판넬 같은 사이코뮤 병기들은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지만 뉴타입 혹은 강화인간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범용성 부분에선 제한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일반 병사도 사용 가능한 개량 사이코뮤의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체가 바로 햄머입니다. 햄머에는 지용후 유선식 빔핸드의 개량형인 빔포가 부착된 유선식 암이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개량형 사이코뮤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병이 사용할 만큼 양산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이를 더욱 간략화하여 완성한 인컴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준 사이코뮤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선식 메가 입자포와 헷갈릴 수 있는데 유선식 메가 입자포는 본체에 여러 개의 추진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 운동이 가능하지만 인컴은 이것이 더욱 간략화되어 추진기가 생략되거나 한 개의 추진기만 부착하고 있어 2차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유선식 포대는 케이블을 통해 본체에서 동력을 공급받지만 인컴의 케이블은 동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회수하여 충전을 해야 하죠. 최초의 인컴은 오거스타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담 마크4에 탑재되었습니다. 이후 마크5에서도 활용되었고 연구원이었던 로렌 나카모토가 마크5와 함께 네오지온으로 전향하며 도베눌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양산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용 난이도가 높고 생산성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에이스 파일럿들을 위주로 보급되죠. 참고로 지휘관기는 광통신을 이용한 무선 활용도 가능합니다. 더블 제타 시점의 사이코뮤 기체들은 판넬을 주변기로 사용했고 덕분에 기체 하나에 수많은 판넬들이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역습의 샤아 시점에서는 모빌시트들의 기본적인 성능이 향상되었고 우주세기 90년을 기점으로 판넬에 대한 대응법이 강화되며 압도적이었던 판넬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거기다 기존 사이코뮤를 입자 단위로 소형화한 기술인 사이코 프레임이 개발되며 기체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이코뮤가 차지했던 공간을 다른 병기들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판넬을 주무장으로 사용했던 기존 기체들과는 다르게 소량의 판넬들만 장착되며 보조무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작품 외적으로는 모빌스트의 백병전을 위주로 전개하는 것을 원했던 토미노 감독이 판넬이 많이 등장하면 전투가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등장하여 사이코 프레임을 탑재한 뉴건담에는 핀 판넬이라는 새로운 병기가 장비됩니다. 공식적으로 정사는 아니지만 문건담이 사용하는 사이코 플레이트를 보고 아무로가 영감을 얻어 제작된 장비라고도 하죠. 이 핀 판넬은 내부에 제네레이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판넬이 아니라 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기존 판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화력과 가동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핀 판넬들을 조합하여 빔 배리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전투 도중 아무로가 얼떨결에 선보인 기술이기 때문에 제작자와 탑승자 모두 존재 여부를 모르던 기묘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아무로의 신들린 조종 실력과 기존 판넬보다 강한 화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많은 활약상을 보여주지만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일회성 장비라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역습의 샤아의 소설판인 벨토치카 칠드런에선 핀 판넬을 회수할 수 있는 하이뉴 건담이 등장하기도 하죠. 우주세기 96년 라플라스 사변에서는 전신에 사이코 프레임이 사용된 유니콘 건담이 등장하는데요. 이 유니콘 건담엔 NTD, 뉴타입 디스트로이어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NTD 시스템이 발동하면 기체가 파일럿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상대가 사용하는 사이코무 병기의 조종 권한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뉴타입 전용 기능인 거죠. 거기다 파일럿인 버나지의 뉴타입 능력이 완전히 각성한 이후 여러가지 장비들을 장착한 프라모 유니콘 건담엔 실드 판넬이라는 기묘한 병기가 장비됩니다. 유니콘은 실드에 들어있는 사이코 프레임을 통해 기존 판넬처럼 원격에서 조종이 가능하고 빔 게틀링의 탄을 모두 소모하더라도 실드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실드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드 판넬이 기묘한 병기라고 한 이유는 이 병기엔 자체적인 추진제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이코 프레임이 발생시키는 사이코 필드의 기적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염동력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기 등장한 로젠줄루에는 사이코 제머라는 비트 계열 무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사이코 제머는 사이코뮤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유니콘의 NTD를 강제로 꺼지게 만든 적도 있죠. 하지만 상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파를 내뿜게 된다면 무력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보다 1년 뒤의 시점을 다루는 내러티브에서는 내러티브 건담이 사용하는 비장비에서 유선식 원격 공격 단말기라는 병기가 등장합니다. 작중 요나는 편의상 인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졸탄에겐 가짜 판넬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NTD 시스템이 발동하면 무선으로 분리되어 사이코 캡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컴이라기보다는 유선식 비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후 우주세기 105년 마프티 동란에서는 판넬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병기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판넬은 중력권에서의 기동에 막대한 추진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주 이외의 공간에서는 효율이 떨어졌는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빔건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탄두와 장약을 넣어 대기권 내에서의 운용을 용이하게 만든 병기가 바로 판넬 미사일입니다. 기존의 유도 미사일처럼 상대를 추적하며 공격하는 병기이기 때문에 일반 유도 미사일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노프스키 입자로 인해 전파 유도가 불가능한 우주세계의 세계관에서 파일럿의 의지대로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판넬 미사일은 굉장히 효율적인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류의 병기는 유니콘에 등장한 크샤트리아 리페어드의 개조 판넬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지만 개조 판넬은 현장에서 급조한 임시 병기였기 때문에 정식 장비로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우주세기 123년을 배경으로 한 건담 F91에서는 네오사이코뮤 시스템을 탑재한 거대 모빌아머 라플레시아가 등장합니다. 철가면이라고 불리는 카로쪼는 스스로를 개조하여 사이보그가 되었고 덕분에 라플레시아는 카로쪼의 의식과 연동되어 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라플레시아에는 총 125개에 달하는 텐타클로드라는 병기가 탑재되었는데요. 각각의 로드엔 메가 빔 캐논, 히트 체인소우가 장비되어 적기의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무적에 가까운 기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미터를 해제한 F91의 잔상을 보고 텐타클로드를 자기 자신에게 찔러 넣는 실수를 하여 어이없이 파괴되죠. 이후 우주세기 153년을 배경으로 한 빅토리 건담에서는 잔스칼 제국의 양상기 콘티오에 탑재된 샷클로가 등장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미노프스키 컨트롤이라는 광자통신 기술을 사용하며 파일럿이 뉴타입일 필요도 없는 인컴의 완성형 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선식 메가 입자포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격 기능뿐만 아니라 빔 사벨, 빔 클로 같은 접근 공격도 가능하고 무선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미노프스키 컨트롤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비트, 판넬에 비해 유효거리는 짧지만 양상기에도 사용될 만큼 훌륭한 범용성을 갖추고 있고 준사이코미 계통의 병기 중에선 판넬의 성능에 가장 근접한 병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세기 이후 약 7000년이 지난 턴 A 건담에서는 턴 X가 사용하는 블러디 CG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것이 따로 비트와 판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턴 X의 전신이 여러 개로 분리되며 분리한 부위들을 비트처럼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뉴타입이 아닌 김긴가남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주세기 7800년경에는 올드 타입이 사용 가능한 완전한 사이코미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보이네요. 각각의 파츠가 메가 입자포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 또한 뛰어나고 기체 자체를 분리하며 턴 A 빔사벨을 회피하는 등 회피 기동에도 이용할 수 있죠. 거기다 월광적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기체 중 최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